서울의 한 대학병원 진료실. 한 외국인 중년 남성이 진료를 보고 있는 교수에게 격앙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수의 설명을 듣던 남성의 표정이 점점 더 불안해지더니 결국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진료실을 나갑니다. 며칠 후 같은 진료실에 그 외국인 남성이 다시 교수를 찾아옵니다. 이번엔 그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어려있네요. 과연 이 외국인 중년 남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의 표정이 이렇게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존 윌리엄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에요. 고대 문명 연구 분야에서 나름의 입지를 다져왔죠. 40대 중반의 나이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신선한 시각을 가진 학자로 평가받고 있답니다. 제 삶은 언제나 지식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역사책을 읽는 것이 취미였죠.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그 열정이 더욱 불타올랐고 결국 학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하버드에서 교수직을 제안받았을 때의 그 기쁨이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네요. 하버드에서의 생활은 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열정 넘치는 학생들과 함께 고대 문명의 비밀을 파헤치는 일은 그야말로 황홀했어요. 매일 아침 연구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죠. 강의실에 들어설 때마다 느껴지는 그 특유의 긴장감과 설렘,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들. 그 모든 것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것이 항상 순탄할 수만은 없나 봐요. 몇 년 전부터 제 삶에 예기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바로 만성 허리 통증이었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나이 들면 다들 이런 거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제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연구실에서 오랜 시간 앉아있는 것이 고통스러워졌어요. 예전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읽거나 논문을 쓰곤 했는데 이제는 30분만 앉아있어도 허리가 아파와 견딜 수가 없었죠. 강의 중에도 자주 허리를 펴거나 자세를 바꾸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학생들의 걱정 어린 시선이 느껴졌어요. 결국 이 통증은 제 연구와 강의에 큰 지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기가 힘들어졌고 연구 진행 속도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동료 교수들과 학과장님의 걱정 어린 조언에 따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한 병원, 두 병원 그렇게 점점 더 많은 병원을 전전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어요. 윌리엄스 교수님, 진통제와 물리치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술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수술이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비용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긴 회복 기간이었죠. 한 학기, 어쩌면 1년 이상 강의와 연구를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게다가 수술 후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고요. 이런 고민 속에서 시간은 흘러갔고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진통제의 용량은 점점 늘어갔고 물리치료를 받는 횟수도 늘어났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점점 지쳐가는 제 모습을 보며 과연 이대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료 교수인 마이클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최근 한국에서 6개월간 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한글에 대한 연구를 위해 갔다 온 거였죠. 그런데 그가 갑자기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존, 듣고 놀라지 마. 한국의 병원들 정말 대단하더라고. 첨단 기술의 우수한 의료진, 게다가 외국인 환자들에게도 무척 친절해. 내 학생 중 한 명이 거기서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았는데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했어. 그것도 미국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말이야. 마이클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그동안 수술에 대한 두려움과 회복 기간에 대한 부담으로 망설였지만 어쩌면 이것이 제가 찾던 해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밤늦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의료관광 프로그램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의료기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었고 특히 척추질환 치료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게다가 의료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환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정보를 찾아볼수록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결책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치료,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 앞에 놓인 커다란 산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동안 밤낮으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찾아보았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걸까? 낯선 나라에서의 치료가 정말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동시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희망도 느껴졌어요. 마이클이 들려준 이야기, 그리고 제가 찾아본 정보들 모두가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서울의 한 대학병원 홈페이지를 보면서 느낀 신뢰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이대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일, 제 열정이었던 연구와 강의를 포기할 순 없었어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그 대학병원 국제진료센터로 이메일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윌리엄스라고 합니다. 만성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귀 병원의 치료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뭔가 행동을 취했다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초조함도 밀려왔습니다. 과연 어떤 답변이 올까? 혹시 거절당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설쳤어요. 다행히도 다음날 아침 병원에서 빠른 답변이 왔습니다. 그들의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제 의료 기록을 검토해주겠다는 것부터 화상 상담 일정을 잡아주겠다는 제안까지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죠. 일주일 후 드디어 화상 상담 날이 되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스크린 너머로 한국 의사 선생님과 국제진료센터 코디네이터가 나타났을 때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그들의 따뜻한 미소와 전문적인 태도에 긴장이 조금씩 풀어지는 걸 느꼈어요. 상담 과정은 예상 이상으로 원활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증상에 대해 꼼꼼히 물어보셨고 미국에서 받은 진단 결과를 세심히 검토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죠. 윌리엄스 씨, 귀하의 상태를 봤을 때 수술 없이도 충분히 호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의 최신 치료법을 적용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확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저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었죠. 게다가 예상 치료 비용도 미국의 절반도 되지 않았어요. 한국에 갔다 오는 비행기 값을 포함해도 미국에서의 치료보다 더 저렴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상담이 끝나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기쁨, 안도감,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지만 애초에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가족들과 상의도 했고 동료 교수들의 의견도 들어봤죠.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를 받기로 한 거예요. 결정을 내리고 나니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치료 일정과 함께 상세한 준비 사항을 보내주었어요. 저는 대학에 휴직 신청을 했고 다행히 학과장님께서 이해해 주셨죠. 윌리엄스 교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완쾌되어 돌아오세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 말씀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동료들의 지지와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느꼈죠. 다음으로는 비자 신청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의료 관광객들을 위해 간소화된 비자 절차를 마련해 놓았더라고요. 병원 측에서도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준비해 주어 큰 어려움 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자를 받고 나니 현실감이 확 들었어요. 정말 한국에 가는구나.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어요. 출국 준비를 하면서 병원에서 또 한 번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하면 공항에서 픽업해주고 병원 근처에 숙소도 예약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세심한 배려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낯선 나라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은 누그러졌어요. 짐을 싸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치료는 성공적일까?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떨까?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지만 이제 뒤돌아볼 수는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짐을 확인하고 여권을 다시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한국으로 가기 위한 준비가 다 끝나자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이 선택이 제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두렵지만 동시에 기대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인생의 전환점을 마주하는 순간의 감정이 아닐까 싶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제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약간의 현기증을 느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으로 인한 피로와 시차로 인해 몸이 무거웠지만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저를 깨웠습니다. 처음 보는 한글 간판들과 익숙하지 않은 안내 방송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동시에 그 낯선 문자와 소리가 제게 이국적인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천장은 높고 시원하게 뚫려 있었고 유리와 철강으로 만들어진 현대적인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거대하고 복잡해 보이는 공항에서 길을 잃을까 봐 약간의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영어로 된 안내 표지판을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세심하게 외국인을 배려한 시스템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곳곳에 설치된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 로봇 안내원, 그리고 대형 디지털 스크린들까지. 이런 광경은 제가 미국의 어느 공항에서도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모든 기술이 인상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빠른 변화에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묘한 초조함도 느꼈습니다. 공항 내부를 걸으며 저는 미국의 공항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청결함과 효율성, 그리고 조용한 분위기는 제가 익숙한 미국 공항들의 소음과 혼잡함과는 달랐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발견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작은 충격과 함께 존경심이 자라났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제게는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동시에 이곳이 제가 앞으로 치료를 받을 나라라는 사실에 안도감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만약 공항이 이 정도로 발전했다면 의료시설은 어떨지 상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수화물을 찾아 출구에 도착하자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한 젊은 여성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병원에서 보내준 픽업 서비스였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국제진료센터의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편안한 비행 되셨습니까? 그녀의 친절한 태도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의 첫 경험이 제게 준 놀라움과 감동을 전하고 싶어 저도 모르게 말문이 터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공항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공항은 처음 보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제 감탄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도 이 공항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곧 병원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병원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공항에서 병원으로 향하는 차에 오르며 저는 이 낯선 나라에서 시작될 제 치료 과정에 대해 설렘과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지영 씨는 제게 앞으로의 일정과 병원 시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녀의 꼼꼼한 설명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잘 준비된 환경으로 오게 되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죠. 병원에 도착하자 현대적이고 깔끔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고급 호텔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는 또 다른 직원이 영어로 저를 반갑게 맞이했고 입원 수속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어요. 제 병실은 깨끗한 2인실이었어요. 다행히 당분간은 혼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보였고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는 동안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김 씨가 말했어요. 곧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방문하실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얼마 후 담당 의사인 박성훈 교수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상태에 대해 꼼꼼히 물어보셨어요. 윌리엄스 교수님,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일 정밀 검사를 시작으로 치료 계획을 세울 거예요. 오늘은 푹 쉬시면서 시차 적응을 하세요. 다음 날 아침부터 여러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MRI, CT, 혈액 검사 등을 받았는데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검사실마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직원이 있어 안내를 받을 수 있었고 이는 제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박 교수님과 상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검사 결과를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 현재 상태로는 즉각적인 수술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MRI 결과를 보면 디스크 손상이 꽤 진행된 상태입니다. 우선은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만 상태가 악화되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듣자 안도감과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일단 수술을 피할 수 있다는 것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이어서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물리치료, 약물치료, 그리고 재활 프로그램을 조합한 치료였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으며 초반에는 조금씩 호전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다시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것도 점점 더 힘들어졌고 밤에 잠을 이루기도 어려웠습니다. 박 교수님은 정기적으로 제 상태를 체크하며 치료 효과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제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보고 그는 추가 MRI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후
박 교수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박 교수님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최근 실시한 MRI 결과 디스크 손상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신경 압박의 정도도 매우 심각해졌고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타깝게도 현재의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교수님의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 그 단어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희망찬 기분이 순식간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수술이 위험하진 않나요? 성공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제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박 교수님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수술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 병원의 성공률은 매우 높습니다. 회복 기간은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4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에 온 이유가 수술을 피하기 위해서였는데 결국 수술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낯선 나라에서의 수술이라니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결정을 해야 할 시간이 말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가능한 빨리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생각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박 교수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술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하며 의견을 나눴지만 결국 결정은 제가 내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교수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셨나요? 깊은 숨을 내쉰 후 저는 대답했습니다. 수술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더 알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박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이후 1시간 동안 우리는 수술 과정, 예상되는 결과, 그리고 회복 기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제 마음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 걱정 마세요. 우리 의료진 모두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수술 전후로 24시간 전담 간호사가 배치될 것이고 국제진료센터의 코디네이터도 항상 곁에 있을 겁니다. 박 교수님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수술 날짜가 일주일 후로 정해졌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수술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추가 검사들을 받고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 식단을 따랐습니다. 또한 심리적 준비를 위해 병원에서 제공하는 명상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느꼈습니다.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이 선택이 제 건강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와 수술 전 준비를 도와주었고 저는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에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 걱정 마세요. 모든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수술실로 이동하는 동안 복도를 지나며 병원의 현대적인 시설을 다시 한번 눈에 담았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환경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저는 최첨단 의료 장비들로 가득 찬 공간을 보았습니다. 박 교수님과 수술팀이 이미 준비를 마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윌리엄스 교수님? 박 교수님이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제 목소리에서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느꼈습니다. 마취 전문의가 다가와 마취 과정을 설명해 주었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회복실의 부드러운 조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몸이 무거웠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통증은 덜했습니다. 수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 옆에 있던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박 교수님이 곧 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박 교수님이 회복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밝았고 이는 곧 좋은 소식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술이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박 교수님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렸지만 문제가 된 디스크를 완전히 제거하고 주변 신경도 잘 보존했습니다. 앞으로의 회복 과정이 순조롭다면 곧 통증 없는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듣자 안도감과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후 며칠간 저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어 갔습니다. 한국 병원의 회복 프로그램은 제가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전담 물리치료사가 방문하여 맞춤형 운동을 지도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했지만
날이 갈수록 운동의 강도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 정말 빠르게 회복하고 계세요. 물리치료사가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예상보다 훨씬 빨리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간호사들의 세심한 케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의료적인 처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심리적인 상태까지 고려하며 돌봐주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매일 아침 간호사가 묻곤 했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관심과 배려 덕분에 저는 낯선 환경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박 교수님이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는 제 회복 상태를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네요. 이대로 가면 다음 주에는 퇴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소식에 저는 기쁨과 동시에 약간의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퇴원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 교수님은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퇴원 전에 상세한 관리 지침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의 원격 진료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저는 다시 한번 한국 의료 시스템의 선진성에 감탄했습니다. 퇴원 날이 다가오면서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통증은 거의 사라졌고 움직임도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수술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 날, 박 교수님과 의료진들이 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간호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교수님의 건강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큰 보답입니다. 앞으로 더 멋진 강의와 연구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주세요. 퇴원 날이 되었습니다. 제 가방을 정리하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저는 극심한 통증과 불안감을 안고 이곳에 왔었죠. 그리고 지금 저는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가지고 이 병원을 떠나려 합니다. 퇴원 수속을 밟기 위해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의료비 경험을 떠올리며 저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 여기 최종 진료비 명세서입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서류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습니다. 이 금액이 정말 맞나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제 머릿속에서는 미국에서의 의료비와 비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면 미국에서는 적어도 이 금액의 3배, 어쩌면 4배도 넘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저는 여전히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직원은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병원 운영과 의료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덕분입니다. 사실 한국 국민들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으로 인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환자분들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래도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크게 놀랐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이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니 그들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국민들은 이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치료를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본인 부담금이 상당히 줄어들죠. 하지만 외국인 환자분들을 위해서도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또 다른 장점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의료의 질만이 아니라 자국민을 위한 접근성과 외국인 환자를 위한 경제성까지 모두 갖춘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한국 의료의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순간이지만 한국으로의 이주도 생각해 보았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이 경험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시스템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먼저 가족들과 재회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들은 제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달라지셨어요.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 딸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 대학으로 복귀했을 때
동료들과 학생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제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하며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학과 회의에서 저는 공식적으로 제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의료진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환자를 배려하는 그들의 태도, 그리고 믿기 힘들 정도로 합리적인 비용까지 우리가 배울 점이 정말 많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동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많은 질문이 쏟아졌고 몇몇 교수들은 자신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 한국 방문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의과대학의 한 교수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 우리 의대 학생들에게 이 경험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로벌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했고 이후 여러 강의와 세미나에서 제 경험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고 몇몇 학생들은 한국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찾아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이야기는 대학을 넘어 더 넓은 범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를 요청해왔고 의료 관련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초청받기도 했습니다. 한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마친 후 한 참가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의료관광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을 우리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 경험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의료 관광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1년 후 저는 한국의료관광 국제 컨퍼런스의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는 놀랍게도 박 교수님이 저를 맞이하러 나와 있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교수님 덕분에 우리 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한국의 훌륭한 의료 시스템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장으로 향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의 위기였던 순간이 이렇게 새로운 기회와 의미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다고. 이제 저는 단순한 환자가 아닌 두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한국에서 받은 치료의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치료에만 집중하느라 이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와 현대적인 모습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 교수님, 이번엔 컨퍼런스 일정 후에 며칠 더 머물며 한국을 제대로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도 보고 역사적인 장소들도 방문하고 싶어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 박 교수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제가 리스트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산 서울타워에서 서울 전경을 감상하시고 경복궁에서 한국의 역사도 느껴보세요. 그리고 강남이나 홍대 같은 현대적인 지역도 꼭 가보셔야 해요. 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이번엔 한국의 음식도 제대로 맛보고 싶어요. 길거리 음식부터 한정식까지 다양하게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박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물론이죠. 한국의 맛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한국의 찜질방 문화도 경험해보세요.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휴식 문화를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끝나면 나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고 돌아가게 될까? 한국의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문화와 일상의 모습까지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될 것 같아. 이번에는 의료 관광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문화교류와 관광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다가올 며칠간의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윌리엄스 교수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후진국이라 생각했던 한국이 미국보다 더 저렴하면서도 뛰어난 의술로 교수님의 오랜 골치덩어리였던 만성허리 통증을 깨끗이 치료해줘서 감탄하고 특히나 3배에서 4배 정도 저렴한 비용의 경악한 모습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동료 교수부터 의료 컨퍼런스 연사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알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 같아 뿌듯한데요. 의료 관광이 아닌 다른 이유로 한국에 다시 방문한 윌리엄스 교수님이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댓글로 교수님이 경악할 만한 여정을 추천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감동적인 사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사연들을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사연으로 전하는 옹기 감동 뚝배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늘 따뜻한 감동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